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공화민주양당이 마침내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침내 공화민주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랜 시간 동안 경기부양법안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좀처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3월에 통과된 케어스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6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300달러 실업수당,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등의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지원 및 퇴거유예 연장, 백신 보급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비로소 미국에 필요한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에 도달한 것은 기쁘지만 이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오후 6시 기준 현재 의회를 통과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가 연방상원 다수당 결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 1월 5일에는 연방상원 의원 2석을 놓고 본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지금은 조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수당을 결정짓는 선거인 만큼 양당의 지원 유세도 치열합니다. 각 당의 주요 인사들이 시각을 다투어 조지아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오늘 컬럼버스시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는 오늘 밀턴시, 스와니시, 월턴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지원 유세를 위해 지난주 조지아를 방문했던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4일에 조지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주도 오늘 중으로 모더나 백신을 보급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연방시약청 FDA의 긴급 사용 승인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사용 권고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오늘인 21일 코네티컷주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두 종류의 백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에도 오늘 중으로 모더나 백신이 전달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주 내로 17만 4천회 투여분을 보급받을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는 내일인 22일 에모리 대학교에서 백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백신 초고속 개발팀장인 몬세프 슬러이 박사는 현재 백신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스파이크 단백질 등의 핵심적인 속성은 코로나19에 매우 특정한 것이어서 변이가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인 21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접종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안전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으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아 교육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 표결로 지역교육청이 이번 학사년도 마일스톤 시험의 성적 반영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지아 마일스톤 시험의 결과는 기존에는 고등학교 성적 중 20%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학사년도 동안은 최소 0.01%의 비중으로 성적에 반영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이번 학기에 이미 치러진 마일스톤 시험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귀넷 카운티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가 풀턴 카운티를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귀넷 카운티는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836만 5,039명, 누적 사망자는 32만 5,75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4,9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5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1만 2,699명, 누적 사망자는 9,4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12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7만 8,739명, 신규 555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5,864명, 누적 사망자는 539명입니다.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5,851명, 누적 사망자는 71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951명, 누적 사망자는 53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8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 2순위와 3순위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2순위에는 식료품점 직원, 교사, 보육시설 직원, 최전선 근로자, 75세 이상 노인이 선정되었습니다. 3순위는 필수 업종 근로자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16세 이상 기저질환자입니다. 실제 백신 우선순위는 주 정부가 결정하지만 CDC의 권고를 주요 지침으로 참고합니다. 2순위 대상자 접종은 이르면 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그린과 CBS는 다음 주부터 조지아에서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요양원 접종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CBS 측은 28일부터 644개 조지아 요양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은 아직 자세한 접종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28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퀻 카운티는 브룩헤이븐시에 신규 조기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크로스키 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인 21일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케이터 레크레이션 센터 조기 투표소는 폐쇄되었으며 인근의 아그네스 스콧 콜리지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연방 상원 결선의 조기 투표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카운티별로 주말 및 연휴 기간 투표소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 귀넷 카운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말연시 모임에 더욱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